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1년 반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끝은 보이지 않고 있지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은 불가능하고 결국 토착화된 계절성 전염병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겨울철 독감처럼 백신 접종과 치료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이죠. 정치의 계절, 종식되지 않는 계절성 독감처럼 다시 지역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거 때마다 악용하고 있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이죠. 여당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고향인 안동을 찾아서 안동이 낳은 자식이라면서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죠. 당장 여당 내 후보들로부터 지역주의 망령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어제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인의 집안이 논산에서 집성촌을 이루면서 500년을 살았고 자신의 뿌리가 충남에 있다면서 이른바 충청대망론을 지역민 정서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즉각 여당은 조상과 부친 운운하면서 충청의 연주를 대려한다며 지역주의에 편승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21세기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재 요구되는 정치의 시대적 역할입니다. 이런 정치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정치 철학과 비전, 전문성,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인의 자격이지요. 유권자들은 이런 기준에 적합한 인물을 각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판단으로 투표하면 됩니다. 지역을 연결고리로 정치적 지지와 세를 결집하고 그를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모색하는 지역주의는 이제는 극복되고 종식되어야 할 갈등과 배제의 구시대적 또 퇴행적인 정치 이념입니다. 지역 연고 프로스포츠팀을 응원하는 것과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같을 수는 없겠지요. 정치 계절에 지역주의가 다시 독감처럼 창궐했습니다. 종식이 어렵다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7월 7일 수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 샵 2309번으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에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예, 5시엔 대세남 수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대세남 오늘의 이슈,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시면 5분 선정해서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오늘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6개월 만에 1,200명 선까지 지금 넘어섰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죠. 7월부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성급하게 완화하면서 이 국민들의 방역 의식도 느슨해진 데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고 있는 만큼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해서 방역의 고삐를 다시 잴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년 넘게 이어진 거리두기 피로감으로 인해서 방역 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거리두기 완화로 그나마 손님들이 늘어서 매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다시 단계가 강화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고요.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의 방역 수칙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 전직 국회의원이었죠. 홍정욱 전 의원이 한국의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두고서 무조건 통제와 규제만 하는 코로나 전체주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필요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5시 대세남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5분 선정해서 커피와 베이커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현재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충청의 힘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전을 방문했었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대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K바이오 래퍼부 선정에 대해서 좀 공정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예. 송영길 대표는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전시청을 찾아가서 이 허태정 대전시장과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가졌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오는 9일 발표를 앞둔 이 K바이오 래퍼부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이 이제 인천 출신이라 심사가 좀 편파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신은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금요일 날 발표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이 이제 대전시가 정부에 먼저 제안한 사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도요. 대전시가 제안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전에 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도 대전에서 열린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이 K바이오 래퍼부 선정은 정부가 심사에 간섭할 수 없다면서 공정한 심사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대전에 이미 대덕특구라는 우수한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K바이오랩이 대전에 들어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이 이제 지역의 목소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이런 반응이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좀 너무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공항 문제로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던 가덕도 신공항 사례만 보더라도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영남권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 때 이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 이런 반응 대신에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특별까지 만들어서 이 가덕도 공항 건설을 약속했고 또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구를 찾아가서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시키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시켜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예. 또 송영길 대표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다른 지역에 가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반면 유독 충청권에만 오면은 이 중립적인 의미의 공정한 심사 이런 언급을 하는 게 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호남에 비해서 충청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권이 좀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 들어보면요.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어제 이춘희 세종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는 원내 대표단과 협의한 다음에 입장을 정하겠다 이런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충청의 힘이 좀 더 강했었다면은 이 정치권이 K바이오 랩허브는 반드시 대전으로 오게 하는데 힘을 쏟겠다 라든지요. 아니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서두르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하겠다, 협의 후 입장을 정하겠다라는 말 속에 감춰진 이 충청의 힘이 느껴져서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낼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언론이 보다 좀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1년 4개월 만에 2억 원 벌기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시 교육청 소속 한 공직자가 받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 이야기인데요. 전교도 대전지부와 대전경실련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이들은 대전시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 5급 공무원이요. 지난 2018년
도안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초등학교 인근 하천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약 1년 4개월 만에 이걸 되팔아서요. 2억 원 정도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학교 설립 담당 공무원이 학교 예정 부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 이건 뭐 정황상 투기의 의혹이 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등기부등본을 좀 확인해 봤다고 하는데요. 예. 이 공무원은 2023년에 개교할 예정인 이 가칭 복용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하천부지 약 152평을 1억 4,500만 원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이 땅을요, 학교공사 시행사에다가 이제 구입 당시보다 약 2.6배 비싸게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만에 2억 원이 넘게 이제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해당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요. 네, 맞습니다. 대전 경실련에서도요, 이 땅은 도로와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매입할 생각을 하는 게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의견 제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공무원이 이제 땅을 매입한 다음에 약 4개월 뒤 이 학교 시설 계획이 승인됐다고 하니까 그런 의심 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공무원은 땅을 판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다고 하고요. 예. 문제가 불거지자 현재 병가를 낸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 사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전교조 대전지부에서는 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게 투기 가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요. 대전교육 행정수장인 설동호 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최소한 그 5급 이상 장학관급 이상의 그 고위직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예. 가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네, 전교조 대전지부에서는요, 이 시행 사업자가 토지 수용을 다 끝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전시 교육청이 학교 설립 절차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이제 땅값이 올라가서요, 개발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됐다면서요. 그 대가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거든요. 예.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전시교육청과 이 시행사바에 유착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이요, 그리고 대전지방경찰청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대전시 교육청은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이에 대한 그 대전시 교육청의 입장 방금 전 나왔는데요. 우선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그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경찰로부터 이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곧바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급 이상은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관련 부서, 그러니까 학교 설립이나 아니면 교육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그런 거를 취급하는 부서에 5급 이상 그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공직자가 이렇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기는 행위는요,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될 아주 나쁜 행위죠. 이런 잘못된 관행을 뽑기 위해서라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오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롭습니다. 뉴스,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새로운 뉴스로 지역을 연결합니다. 친절한 시사, 5시엔 대세남. 이어서 집중 인터뷰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대전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전 체육중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의 2학기 학교 전면 등교가 2달도 채 안 남은 만큼 보다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대전시 교육청 설동호 교육감 전화 연결해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유성구 체육중고등학교 관련 누적 확진자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네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그 학교 학생 332명 또 교직원 108명 등 440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서 확진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자가 격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는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임시 방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현재 이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15개 학교에 대해서는 일주간 기숙사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대전시와의 협의를 통해 7월 5일 월요일부터 7월 10일 토요일까지 기숙사 입소 학생에 대해 이동형 코로나19 진단검사인 PCR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우리 지역 내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교 내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주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체육 특성화 학교는 어쨌든 이제 단체 훈련도 하고 또 같이 이제 숙식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집단 생활을 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사전에 이 방역이 좀 더 철저하게 진행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운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방역은 철저히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숙학교의 특성상 밀접 또 밀폐 즉 산밀로 인해 감염 위험도가 상당히 높고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이런 모든 것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일 통학 가는 거리에 있는 학생은 이제 가급적 기숙사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다인실 사용 시 충분한 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숙사 내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여서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과 환기를 강화하고 우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그 홍보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기숙사의 입소생은 매일 기상 후와 또 수업 종료 후에 기숙사 입실 전 2회 이상 발열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입사 인원의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여 감염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더 좀 유의하고 신중을 기해서 철저한 방역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체육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중고등학교 기숙학교도 다 해당되는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일반 기숙학교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 네. 그 학교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방학이 되면 본격적으로 방학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학원을 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학원에서의 또 감염 우려도 상당히 지금 높은 것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예,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요? 사실 그 6월 초 발생한 학원 강사 매개의 코로나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우리 대전교육청은 대전시에 학원 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하였고 대전시가 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이제 7월 말 예정인 지자체 백신 자율접종 대상자 8만 명 중에서 학원 강사 한 14,000명이 되는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우리 질병청의 승인을 앞둔 상태이며 확정 후 2학기 전면 등교 전까지는 전체 학원 강사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그 전체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 사실 조기 발견과 원천 차단을 위해서 우리 선제적 PCR 검사를 연장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학원과 교습소 교습소 학원에 소독수를 지원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늘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면 추후에 대책이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네. 특히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또 사전 방역에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코로나19가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예기치 않게 발생합니다. 예. 감염이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데 저희 대전교육청에서는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학원도 철저하게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기치 않게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정말로 촘촘하게 빈틈없이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교육계에서는 이제 2학기 전면 등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기대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려하는 면도 있는데요.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학생 간의 학습 격차가 좀 오고 있고요. 기초학력이 또 저하되는 우려가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등교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적응을 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이제 부작용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전면 등교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은
2학기 전면 등교를 대비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단계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교직원 우리 백신 접종 그리고 과대 과밀학교 해소하고 학원 방역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전면 등교 전 학교의 우리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8월까지 고3 학생과 모든 학교 교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전면 등교 시 가장 이제 방역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식 방역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 1학기에는 학교 방역 인력으로 51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1,694명을 지원하였으나 2학기에는 이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 예, 2학기 개학 후에는 우리 단계별 등교 원칙에 의해 전면 등교를 실시하되 이제 과대 과밀 학교는 2주간의 우리 적응 기간을 통해서 등교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학교 일상 회복과 교육 활동 정상화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네. 2주간은 좀 뭐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좀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이제 그 2주간을 추이를 보는 것은 이제 과대하고 과밀 학교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게 학교 예. 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까? 아, 그렇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 네네. 그 말씀하신 이제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높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예, 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2학기 전면 등교 정책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등을 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교육청은 우리 7월 중 현재 발표 예정인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따라 실질적인 우리 과대, 과밀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아주 철저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먼저 우리 일반 교실로 활용 가능한 여유 교실과 또 증축 및 모듈러 교실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일반 교실을 확보하고 또 2022학년도 학급수 조정을 통해 과대, 과밀 해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대전교육청은 교육부 등 우리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등으로 우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육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집중 인터뷰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과 대전 지역 교육 현장의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사회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대세남 오늘의 이슈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하시면 5분을 선정해서 커피와 베이커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6개월 만에 다시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죠. 이로 인해서 정부가 성급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과 함께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 코로나에 지쳐있던 시민들의 방역 완화의 기대감을 한꺼번에 키웠고 감염 예방 의지를 급격히 꺾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지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되고 있어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이 방역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방역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기대감에 부풀었던 외식업계는 거리두기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또 높이고 있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유동인구도 늘고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매출 타격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획일적이지 않은 정부의 방침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쌓이고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필요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로 받겠습니다.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로 보내시면 됩니다. 샵 2309번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선함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5분 선정해서 커피와 베이커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지역 이슈 또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르포 시간입니다.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현장을 다녀왔습니까? 네,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이 시간쯤이면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슬슬 퇴근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도 도로 한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시내버스 기사님들인데요. 이분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아주 상당한 수준입니다. 지난 5월 31일 대전 시내버스 514번을 운전하던 기사님 한 분께서 운행 중 의식을 잃어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 최근 또 다른 기사님 한 분도 쓰러져 한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했는데요. 모두 과로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안타까운 소식에 오늘은 시내버스 운전 기사님들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또 원인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먼저 나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네, 먼저 대덕구 석봉동에 위치한 신탄진 시내버스 기점지로 나가봤습니다. 이곳 기점지에서는 신탄진에서 출발하는 703번, 705번, 그리고 711번이 운행되고 있었는데요. 네, 저는 지금 그 버스 운전 기사분님들 만나러 신탄진 기점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 한켠에 버스들이 주차될 수 있는 주차장들이 쭉 늘어서 있고 기사님들이 이제 휴식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보입니다. 이곳은 기사님들이 잠깐 휴식도 취하고 식사도 하는 공간인데요. 예. 하지만 이곳에서 만나본 기사님들은 휴식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 못 맞추시던데. 거의 못 맞추세요. 포기하시고 식당이 먼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포기를 하시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컵라면들 엄청 많아요. 노조에서 컵라면을 박스로 사다 놓는 걸 못 드시니까. 모두 하나같이 허겁지겁 식사를 해치우고 잠깐의 쉴 틈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겨우 화장실이나 다녀오면 다행이라는 설명입니다. 15분 보고 남는데 그거 남고 그 시간에 청소하고 또 나가야 되니까 평균 운행 시간이 거의 4시간 가까이 운행을 하고 거의 10몇 분 쉬고서는 또 가는 거예요. 휴식 시간은 뭐 생각도 못하죠. 이제 안 막히는 시간대에는 그나마 5분 정도 막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막히는 시간대에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4시간도 못 찾아 먹는다니까요. 1분 1초라도 안 쉬고 빨리 돌아 나와야 앞차를 어느 정도 간격 맞춰서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실 볼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돌려서. 예, 한번 운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잠깐의 뭐 여유 시간도 없이 최소한의 이제 뭐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충분히 갖지 못하고 바로 다음 운행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화장실 다녀올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물을 자주 드시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커피 같은 경우는 이뇨작용도 있고 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시간 자체가 없어서 아예 생각도 못한다고 합니다. 짧은 휴게 시간 내에 차량 정비, 청소, 화장실, 식사까지 모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인터뷰 또한 급하게 진행했는데요. 기사님들의 얘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PT병을 갖고 다녀요. 거의 뭐 커피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잠깐의 여유, 그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커피가 이뇨작용을 하다 보니까는 가다 보면 2시간 이상 가는데 가다 중간에 소변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내버스라는 그 특정상 때문에. PT병 갖고 다니는 기사분들은 차라리 PT병에서 봐버리는 거예요. 생리현상 때문에 어떤 기사들은 약 먹는 기사들도 있어요. 약까지 드신다고요? 네, 소변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을 한동안 한 6개월 이상 먹은 기사도 있어요. 심지어 소변작용을 억제해주는 약을 드시는 기사분까지 있다는 다소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님은 소변을 해결할 시간이 없어서 임시로 작은 페트병을 챙겨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도 문제인데요. 들어가 있는 상태. 들어가 계시고 이제 3시부터 저녁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시부터 저녁을 먹는다고요? 예,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갔다 오는 시간 되면 저녁 시간이 너무 늦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미리들 드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땡겨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거 말도 못해요.
버스 기사님들의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버스 운행 시간을 고려해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러시아워 시간에는 운행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예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겁니다. 일부는 오후 3시에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굶는 실정입니다. 진짜로 내가 다람쥐인지 기사인지 모를 정도예요. 네. 예.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지금 없다라는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참 안타깝네요. 네, 결국 운행 시간 때문입니다. 시내버스가 출발하는 곳이 기점지고 반대쪽이 종점지입니다. 운행 시간이라 함은 기점지에서 출발한 버스가 종점지에 도착해야만 하는 시간을 대전시가 결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들은 각 노선마다 첫 차와 막차 시간 등 대전시의 운행 개통이 너무 빡빡하다고 호소합니다. 한 예로 제가 만나본 705번의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편도 거의 차 막힐 때는 뭐 1시간 44분 정도 이렇게 노선을 이제 운행을 하라고 시에서는 지정을 해줬는데 그렇게 다니라고는 해놨는데 이제 노선 특성상 좀 장거리다 보니까 이제 또 차도 막히는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20분씩 막 이렇게 걸릴 때도 있어요. 중간 시간이라고 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시간들을 맞춰라고 이제 지정을 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 많이 밀리는 구간이 많아요. 네, 이 노선은 신탄진 기점지에서 출발해 시청을 거쳐 대전역까지 운행하는 대전의 대표적인 장거리 노선인데요. 예. 이 거리를 1시간 44분 안에 운행하도록 고정돼 있지만 출퇴근 시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정해진 시간에는 못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대전역까지 가시더라도 뭐 쉴 틈이 없으시겠네요. 이미 오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소변이라도 간신히 보고 나오는 실정이죠. 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시간이 너무 이게 짧다 보니까 네. 뭐 잠깐의 휴식 시간은 엄두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기사분들의 공통적인 얘기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걸치게 되면 원래 1시간 44분에 맞춰 운행해야 하는 시간이 2시간 20분 그 넘게도 지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기사님들은 부랴부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다음 운행에 투입돼야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5030 정책이 시행되었죠. 취지에는 공감하고 도입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규정 속도가 낮아지면서 운행 시간을 더욱 맞추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예. 유인봉 대전 지역 버스 노조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딱히 5030과 관련해서 근로 조건이 엄청나게 변화가 오고 나빠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해요.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판단을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법으로 이제 5030이 시행이 되고 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운수 종사자들은 더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당장 난이도가 있는 노선이나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 기존에 느꼈던 업무적인 어떤 강도가 더 중압감을 느끼는 것이죠. 시내버스 운수업계는 정책 시행에 따른 배차 시간이나 장거리 노선 조정 등 후속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운행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기사분들에게도 5030 이후에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어봤습니다. 5030 시행을 하면서 더더욱 시간이 이제 없어지고 장거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이제 그런 게 더더욱 줄어들었어요. 이제 밥 먹는 시간도 이제 더더욱 줄어들고. 실제로 기사분들은 운행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자꾸 조급해져서 운전에 집중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예, 여유 있는 운전은 지향하지 못할 때가 있죠. 마음이 급해지고 저희에게 그 상황에 맞게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랑 여유만 조금 더 주어진다면 좀 더 여유롭게 승객분들의 안전을 좀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내 목적지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면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하고 예. 또 뒤늦게 뛰어와서 버스를 타려는 손님도 기다리거나 태워드리기 어렵게 됩니다. 운행 시간을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면 과속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5030 정책 이후에 그만큼 이제 운행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그에 네. 따른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노동 환경이 열악해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또 안전과도 직결되는데요. 예. 노동자들은 최소 5분, 10분이라도 필수적인 휴식 시간, 화장실이라도 다녀올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회사 측에서 출퇴근 시간처럼 러시아워에는 시간을 융통성 있게 일부 조정하기는 하지만 일부 조정을 해봐야 큰 효력은 없습니다. 애초에 대전시가 버스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에 기종점지 출발 시간을 평가 항목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0분 쉬는 거를 무슨 뭐 30분, 40분 쉬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단지 바뀐 여건에 맞게 운행 시간표를 조금 효율적으로 고쳐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안전운전이 정착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도 더 시민들한테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시민들도 조금 너그럽게 운전자하고 소통을 좀 잘 해주셨으면 그런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대전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의 각 노선당 배치되는 버스 대수, 운행 횟수, 첫차와 막차 시간을 대전시가 결정합니다. 정해진 출발 시간 앞뒤 1분 사이 출발하지 못하면 회사의 서비스 평가에서 감점이 되기 때문에 회사도 노동자들을 내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대전시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알고는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까? 네, 버스 운수 노동자들은 지속해서 대전시에 버스 운행 계통 개선을 건의해 왔는데요. 이에 대전시는 버스 대수 증차까지 포함한 상황 개선을 약속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예. 새로 만들어질 대중교통에 연계해서 운행 계통을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치긴 했지만 그렇게 결정을 좀 미루게 되면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계속 고통을 전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버스 기사님들께 오늘 이 시간 저희 방송을 버스에서 틀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버스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다면 고생하시는 기사님들 응원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기사님들께서도 남은 오늘 하루 친절한 운행과 안전한 운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민특보 대전 지역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회 이슈를 청년들의 시각으로 보는 청년몰 시간입니다. 대전 휴먼 라이브러리 공연화 대표 그리고 청춘나들목 우수정 센터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 들어서 지금 교육계에서 안타까운 비극적인 소식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강원도 양구에서 도와달라는 쪽지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얘기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요. 그전에는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 김희성 군이 실종 7일째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학교 안전의 문제 그리고 청소년들의 이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를 좀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 들으면 어떠세요? 두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을 졸업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예. 아직 안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했던 제가 학생일 당시에 했던 좀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에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도 이제 한 학생이 자살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예. 당시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한국의 자살률이라는 게 참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사회적 문제구나 싶고 이런 학생들이 10대 학생들이 자꾸 자살을 하는 게 뭔가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이라든지 입시 제도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 그리고 가장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엄격한 가정 내 분위기 여러 가지가 좀 결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수정 센터장. 저도 예. 이 주제를 받고 영상을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진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학교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실 뭐 10년 전에 대구 중학생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도 이슈가 됐었는데 예. 그때 이후로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학교 폭력 자체가 진짜 고질적인 문제이고 특히 양구 같은 경우에는 외고에서 발생했던 지금 학교 폭력이에요. 얼마나 더 지능적인 폭력들이 이루어졌을지 상상도 안 가고 예. 너무 화가 많이 났던 사건입니다, 진짜. 예. 그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또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고 이런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회 또 우리 교육계에 만연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우리 사회의 자살률이 뭐 OECD 국가 중에 뭐 세계 1위다 이런 불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서 이게 과연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는 특히 미디어에 대해서 사용이 너무 많아졌고 당연하게 그러니까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모방하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미화시키는 영화들이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고 예. 이런 사건들이 뭔가 다시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가해자를 보여주지 않고 피해자들이 자꾸 숨게 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를 말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계속 더 자살률이 높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2차 가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그 교육부에서 2학기는 무조건 대면 수업으로 하자고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제 청소년들이 학업 미성취 비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학업보다 정신적이나 뭐 사회적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서 더 높아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더 후폭풍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학교폭력 이야기를 하셔서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문제를 키운다고 보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학교 내에서라든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옛날에 비하면 학교폭력이 진짜 많이 나아졌지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즘 뭐 학교폭력위원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뭐 아이들 전학 보내고 이런 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문제다라고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사라지지 않은 문제거든요. 사실 고등학생은 좀 생애 주기에서 굉장히 대인 관계 문제가 또래 집단 문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공부라든지 입시, 뭐 대학 타이틀 같은 것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인식에도 심어져 있어서 그런 대인관계나 학교폭력 문제가 주요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 이제 학교폭력 문제는 저 학교 다닐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학생들이 한참 크는 나이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널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괴롭히는 게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어봤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학교 폭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은 뭐 밈처럼 이야기는 되지만 멈춰 뭐 이런 걸로 많은 학교 폭력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런 게 더 아이들한테 희화화되고 예. 더 지능적인 범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교묘해지고 진화화된 이 학교폭력 문제.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더더욱 숨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과의 불화 또 이제 10대 여성 청소년 경우에는 친족 간 임신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타격을 크게 줬는지, 그러니까 감염으로 인한 어떤 보건, 위생, 뭐 질병 이런 분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또 선생님하고 소통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안에서 컴퓨터라든지 어떤 그런 기기만 보면서 학습하다 보니까 환경이 답답하고 어렵다 이런 느낌도 들 것이고 예. 또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의 사례도 있고
또 이제 고3 학생이 그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경쟁이 만연한 우리 학교의 실태, 뭐 성적지상주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이 학생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요즘은 예전보다는 뭐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이 원하는 진로보다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학교가 바라는, 고등학교가 바라는 대학이 있잖아요. 네. 그런 대학이나 프레카드 학과로 걸어야 되니까요. 네네. 그 학과로 진학하게 하는 현실.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도 전혀 적성에 맞지 않는데 그 Y대를 가기 위해서 신학과에 진학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어려서 모르는 거다. 대학 타이틀이 얼마나 중요한데 뭐 부모님 선생님 말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으니까 학생들이 뭔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분명히 방향성은 잡아줄 필요가 있지만 개개인의 관심사나 그 학생들의 희망사항을 반영한 진로 지도가 좀 진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저의 주변에도 그 어떤 학생을 대학교에 잘 보내기 위해서 신설된 과에 보내거나 이 사람의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거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빨리 대학에 일단 가야 돼. 그렇게 되고 나면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사회가 부추기는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특히 고등학생 친구들은 학업이나 그런 진학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자살률이 되게 높고 예. 그리고 뭐 청소년들 그 중학교, 초등학교에는 실제로 신체적이나 폭력적인 것 때문에 훨씬 더 학교 폭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회가 만들어가야 되고 사회가 바꿔나가야 되는 건데 실제로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정말 들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예. 사실 이제 청소년기에 많은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그런 걸 또 친구들을 통해서 해소하고 또 그런 걸 완화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 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들 경쟁자이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 넘어서야 하는 경쟁자로 인식하는 그렇죠. 이런 우리 학교의 모습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씁쓸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많이 없어져 봤거든요. 저도 싸운 적은 많았지만 네. 예. 저는 어떤 그 학교 선생님이 했던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너희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니다. 너희들의 경쟁자는 재수생이다. 막 이러셨었거든요. 결국은 경쟁을 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너네끼리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좀 도와라. 이랬던 말이 좀 기억에 계속 남았었어요. 예. 근데 사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내 친구이냐 그냥 같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냐 이런 건데 계속 친구니까 봐줄 수 있어. 너 나랑 친구잖아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사실 조금 뭐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청소년들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범죄를 일으키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경쟁이 사실 능력 만능주의라는 게 요즘 다시 또 떠오르는 키워드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네, 가치 그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대학을 입학하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적고 대학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여전히 사회가 이렇게 뭐 정치권에서 주류 문화가 기득권이 능력이면 다 된다는 식의 거짓 공정과 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연히 그에 따른 압박을 받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뭐 높은 자살률 아니면 우울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앞으로는 뭐 산업 자동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는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또 대학 진학률도 떨어지는 사회가 앞으로 다가올 것인데 예.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길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경쟁을 부추기는 성적지상주의의 능력만능주의 이런 것이 다시 이제 강조되고 있는 이런 세태가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우선 센터장. 그 경쟁이 진짜 공정한 경쟁이냐 진짜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게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자신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청소년 요즘에 계속 고민이 되는 건 이 촉법소년과 관련돼서 청소년들이 이제 지능적으로 나 촉법소년이어서 뭐 괜찮아 라면서 이제 범죄를 지르는 그런
것도 이제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촉법소년이 1958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연령이 바뀌지가 않았었는데 사실 사회도 변화하고 그런 미디어 시대도 더 발전을 하고 범죄에 대한 수준이 점점 더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학교 폭력으로부터 또 지나친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드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평 들으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죠. 공연하 대표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국영수 점수 아닌 마음이 튼튼한 인재를 길러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수정 센터장. 학교도 작은 사회입니다. 언젠가는 다 돌아오니까 제발 폭력하지 마세요. 자, 오늘 청년몰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본 우리 학교의 현재 안전에 대해서 좀 두 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전 휴먼 라이브러리 공연하 대표, 청춘나들목의 우수정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세남 오늘의 이슈,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필요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휴대전화 8101 쓰시는 분입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됐다라는 기사를 접하고 당연히 그래야지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들 피로감에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다 같이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1482 쓰시는 분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죄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만 준수하라고 해봐야 절대 안 됩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국민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8505 쓰시는 분입니다. 저도 분식집을 운영하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히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다 맞기까지는 조심해야죠. 라는 문자도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5분 선정해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선정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나의 사춘기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